8월 22일 화요일 오전장 5%입니다. 아침에 제가 매매를 좀 드리고 지금 개인 수급 관련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습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매매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으로 제가 파워업 개인 수급의 대응과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들고 있는 2차전지 예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 요 내용이 좀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나 파워풀 된 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됐죠. 제가 봐도 사실 20년 넘게 보면서 이 정도로 개인 영향이 시장에 이렇게 큰 파급을 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했다 한번 우리나라 20년 사도 말씀을 드릴 때 개인 기관들의 펀드가 죽고 외국인이 이제 박스 필 때 별로 관심 없었을 때 우리나라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멘텀 한국 정치 수급 정시에서 2015년부터 이 텐베그를 만들고 어떤 테마주를 만들어갔던 주체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2015, 2017, 2020, 그다음 2022, 2023 올해까지 그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정시가 사실 박스피도 겪었고 2020년 코로나도 겪었지만 사실 좀 많이 성장률이 둔화됐잖아요. 제가 정시 말씀드릴 때 항상 미국과 중국을 같이 보고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체감하는 내수나 이 민생을 빼더라도 70% 비중이 수출주로 포함된 우리나라 정시에서 이 개인들 매매가 사실 나쁘게 말하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좋게 말하면 되게 스마트화돼서 시장을 증응하고 있다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들의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떻게 보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도 고용도 그렇고 청년 실업도 그렇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출산율도 많이 낮고 향후로 뭘 먹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시기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빅머니 사이클에서 좀 길게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경기 안 좋더라도 예전도 그랬지만 짧은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몰 사이클에서 정시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그 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는 투자에 들어온 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태들이 정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매가 좀 많이 짧아졌어요. 하지만 큰 돈 묻고 중장기로 홀리하는 그런 중장투 개인도 많아졌습니다.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답보된 우리 한국 정제 그 사이에서 수출에 특화된 우리나라 정시에서 돈을 벌기 위한 개인들의 매매나 투자 행태가 점점 스마트화되고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같은 개미예요. 우리도 개인 투자자단 아닙니까? 절대 그거를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어놨지만 그냥 시장 현상으로 매년 매년 장은 오르고 큰 사이클은 비슷하고 투심은 똑같겠지만 시장에서 바뀌는 그런 미묘한 현상들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고 그 방법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개미들은 그냥 모래알이었습니다. 정말 모래알이었고 외국인이 삽니다. 중장기로. 기간들은 조금 짧지만 그래도 패턴이 보여요. 근데 개인들은 그냥 모래알이었어요. 그냥 개인들이 암만 코스닥의 시총 비중을 80% 들고 있더라도 개인 수급 본 적 없습니다. 개인과 반대로 본 사람들이 있어도 개인 수급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를 만들지를 못한 게 개미들이었는데 이 개미 우리 수급들이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게 올해입니다. 자, 우리 동학 1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학 1기 2020년도에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빠지고 할 때 삼성전자를 4만원대 5만원대 모아셨던 이 동학 1기 분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 팔 때도 2021년 1월에 거의 9만원 10만원 찍을 때 따블을 먹었던 이 동학 1기 분들, 분명 스마트 업거라 됐고 더 좋아졌죠. 하지만 그때 안 좋았던 건 뭐냐, 저점 매수를 아주 용감하게 과감하게 했지만 정말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고점 매도를 못했어요. 이 매수와 매도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매수까지는 되는데 경기가 빠지고 2021년 안 좋을 때 익절을 못하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2차전지로 일부러 갈아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하고 홀딩하자는 그런 스마트하고 업글된 모습은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해요. 동학 2기다. 올해 2023년에 2차전지 사신 분들은 동학 2기라고 업글을 합니다. 그게 뭐 박수영 이사님의 어떤 부분도 있고 개인의 각성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제가 보는 시장 영향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뭐 누구 어떤
탓이나 공으로 돌리진 않아요. 자, 중장기로 홀딩한 투자.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을 통해서 엄청나게 오래 외국인 기관에 사실 예진 없었던 쇼커버링, 아주 급한 숏스퀴즈까지 유발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단기 트레이드들이 뭐 엄청 난립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 큰 분들 있잖아요. 매매들이 엄청 짧아지고 아주 잘해요. 그냥 사타 팔았다 수십억 수백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단기 트레이드들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게 동학 1기를 거치고 2기를 거치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을 실제로 물리치고 있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지금까지 일어난 그 원인과 제가 보는 현상이라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개인 매매가 진짜 실제적으로 아주 급증가했습니다. 원래 코스닥의 비중에 시총 비중의 80%가 개인이라 말씀드렸어요. 90%좀 됩니다. 그냥 10%를 외국인 기관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코스닥은 개인들 판이었어요. 근데 왜 코스닥이 왜 못 컸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추세를 못 만들고 그냥 모래알이었습니다. 맨날 사타 팔았다 하면서 그냥 수수료 까먹고 자산 까지고 연말 대주조건 되면 또 떨어지고 그런 패턴을 매년 반복해왔던 거예요. 코스피 비하면 코스닥은 처참하죠. 근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높은 시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개인 매매가 물론 많죠. 단기 매매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도 54%까지 개인 매매가 급증가했어요. 그 코스피에는 사실 3대 3대 3으로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이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매매도 외국인 기관 크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 매매가 지금 반 이상 넘어가는 거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자신감이나 영향들이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 매매를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분석하고 따라가고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예탁금은 물론 작년부터 꾸준히 떨어져서 올해 초에 40조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올라갈 때 2차 던지로 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8조 10조가 들어오면서 2차 던지에서 큰 수익을 보고 예전에 예탁금 50조 유지하고 있는데 더 늘진 않았죠. 근래에서 보면 부동산으로 많이 갔고 예탁금은 정체다 보니까 돈이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그런 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신용 수준 아직 괜찮아요. 4월달 말이든지 올해 7월달 말씀드릴 때도 4월 말에 CFD 터졌을 때처럼 신용이 폭발할 것 같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그래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신용이 좀 더 많습니다. 올해 코스닥은 신용이 적어요. 여러분 얘기 드렸던 4월달 7월 거치면서 대형 정권사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다. 기관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2차 던지 종목들로 신용을 막아놨어요. 신용이 안 들어갑니다. 대형 정권사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신용을 많이 못 써요. 근데 지금 포스코나 이런 것들로 신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아직까지 크진 않습니다. 포스코도. 어쨌든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로 홀딩하는 것들은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들고 있었고 물론 팔지는 못했지만 장 끝날 때 지금은 장 끝난 게 아닙니다. 2차전지 들고 있는 분들도 제가 중기 비중은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중장기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 볼 때도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어떤 수급을 추세를 만들 때 중장기 수급들은 사실 큰 역할을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타 트레이드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가지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아니면 들고 있든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지수든 섹터를 만들어 가는데 이 중장기 홀더들은 올라가서 팔고 떨어지면 사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만들고 흐름 만들 때 중장기 홀더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추세를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 단타 트레이드들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이 단타 트레이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도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장 보셨죠? 제가 코스닥 900포인트 신경을 쓰고 부담된다 말했는데 아침에 반도체들 빡 떴다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 ISC 확 떴다 확 다 빠지죠. 원봉 다 맞았지 않습니까? 단기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다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제가 지난주하고 올해 초 올라올 때 이 초전도체 끝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걔들이 단기 매매가 지금 2차전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단기 변동성. 사서 올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뭉치면 강하다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과 세력 내에서 어떤 세력을 견제하는 이 단타 트레이더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변동성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제가 올해 초부터 빅게임들이 단타 트레이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 내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8월 이후에 장 빠질 때도 초전도체나 맥신들로 단타가 테마가 엄청나게 크고, 얘들 단타 테마 들어갔더라도 중장기로 꽤 괜찮은 2차 전지나 반도체도 들어옵니다. 그냥 가리는 게 없어요. 수익되면 다 할 수 있는 게 단타 트레이더들이고, 이 단기 트레이더들 빅게임들은 아주 스마트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정시 내에서, 변동성 수급 장시 내에서 이 개인들이 스마트하고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 좀 판단하는 거예요. 향후로 변동성 계속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뭘까? 지금 단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쟤들이 계속 갈까? 제가 그걸 계속 구분시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고 가지고 있고 홀딩하는 계속 구분시켜 드립니다. 계속 주도 섹터에서 뭔가를 계속 보셔야 되고, 주도 섹터 내에서 코어주가 뭔지를 계속 가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2차 전지를 주로 갖고 있으면서 에코프로주도 상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반도체도 들고 있고요. 바이오도 계속 매매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시세 올라간다 빠진다에 현혹될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중심은 뭔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전엔 제가 시황을 또 말씀드리죠. 장이 꺾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장이 꺾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 트레이드를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눈이 흔들리지 마세요.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을 잘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종목을 사시더라도, 한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거는 단기로 갈 거야. 유한양행도 올해서 와서 내년까지 볼 거에는 중기 장기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 이건 올라간 팔고 떨어지면 사겠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으로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게 봅니다. 저희 이제 포트 투자를 하고 있죠. 올해 초부터 들고 있었던 2차 전지를 제가 중기 포트를 좀 비중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매매를 계속 하면서 지금 현재 장쪽 빠질 때는 주도 섹터 내에서 단기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제가 2차 전지 중기 비중을 8월 9월 달에 줄인다 그랬어요. 반등을 줘야 줄입니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에코프로가 중심이에요. 에코프로. MSCI 2차 전지 MSCI 수급이 8월 31일 날 들어와요. 2주도 안 남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9월 달 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것처럼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시황도 보고 수급 보면 체크해 드리는 거고, 이 단기 비중은 오늘 제가 좀 파는 거 있습니다. 한 중기 비중은 이제 올라가서 130만 원 내부터 좀 줄일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HM은 많이 흔들리죠. 에코프로 BM도 약하고요.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 기준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900선 갔다가 바로 가지 않고 흔들리는 변동성 때문에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 에코프로가 꺼졌습니까? 안 꺼졌죠. 코스닥 900 갔다가 다시 800 갑니까? 안 그렇죠. 자, 반도체 떨어졌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기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는 제가 반등을 주고 변곡점을 주지만 시장에 등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고 파는 건 단기 트레이더 때문에. 하지만 이 기준이 에코프로나 2차 전지나 지수가 기준이 괜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나 코스피 쪽 종목을 개왕권 개인과 프리저 외국인이 대결로 해서 뒤에 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공매도 대전 2라운드 에코프로 이어서 포스코 관련도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다음에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그 다음에 개인 수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변동성 겁내지 마세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